첫 번째 시간이네요. 그래서 일반각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중학교 때도 각을 배우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각을 배울 때 그 반직선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이렇게 반직선 두 개를 이렇게 딱 긋고서 이 사이에 있는 각이 바로 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A고 여기가 O고 B면 뭐 각 AO B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거랑 같은 원리긴 한데, 그래서 각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반직선 두 개로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 기준이 되는 곳을 시초선이라고 해요. 시초선. 아, 내가 얘를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거죠. 이 반직선 중에서. 그리고 그 각에 해당되는 끝부분, 이 각에 해당되는 끝부분의 이 선을 동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 하게 되면은 동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선을 시초선으로 해서 내가 그 어떤 각을 이렇게 딱 그었어요. 그러면 그 각을 이렇게 이은 이 선을 동경이라고 하는데, 이 동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약속을 한 거지.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가는 걸 양의 방향으로 하기로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방향으로 가면 음의 방향이라고 해서 이제 음의 각도가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 양의 각도가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한번. 그래서 이제 일반각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또 알아볼 건데, 그 어떤 동경에 해당되는 일반각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한번 보자. 여기 지금 어떤 그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동경이 이렇게 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초선이 여기고 동경이 이거래.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60도다. 그러면 이 동경에 해당되는 각, 이 동경에 해당되는 각은 60도일 수도 있지만, 이게 각도가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한 바퀴로 회전하면 360도잖아요. 그러니까 360도 플러스 60도일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뭐 한 바퀴가 아니라 뭐 또 이렇게 한 바퀴 360도, 두 바퀴 회전하고 또 60도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360도에 두 배에다가 60도를 더한 거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제 음으로도 이렇게 음으로도 갈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음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경에 해당되는 각을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내라고 할 때 그걸 일반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동경에 해당되는 각은 일반각이 세타는 360도의 배수 플러스 여기 알파가 뭐 이렇게 이게 가장 작은 각이지. 이걸 뭐 특수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어떤 동경이 주어졌을 때 그 동경에 해당되는 각은 한 개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여러 개,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뭐 이런 내용이다. 그 다음에 4분면의 각.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삼각함수의 이제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시초선을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잡는 거죠. 여기를 시초선으로 해서 어떤 각도로 이렇게 돌리는 거지.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고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돌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각도를 이렇게 돌렸을 때 그 끝부분이 동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동경이 이쪽에 있다. 그러니까 각이 요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해서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음의 각도로 갈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동경이 이쪽이면 1사분면의 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동경이 이쪽이면 2사분면의 각, 동경이 이쪽이면 3사분면의 각, 동경이 이쪽이면 4사분면의 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에서는 뭔가 동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요. 이제 그런 걸 약간 좀 눈치를 채고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좀 많이 어려워.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괜히 어려워. 이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데, 이거를 약간 애운다라기보다는 원리를 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알파라는 각과 베타라는 이 각이 있는데, 이 두 각에 해당되는 동경이 일치하면은 알파와 베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어요. 근데 이 베타를 좀 작은 걸로 보고 알파를 큰 걸로 볼게. 베타에 해당되는 동경이 여기래. 베타에 해당되는 동경이 여기래요. 그 다음에 알파에 해당되는 동경이 요거래요. 요렇게 한 바퀴 회전했다고 치죠. 그러면은 알파와 베타의 동경이 일치할 때는 알파에서 이 베타만큼, 여기 베타가 요 부분이잖아. 이걸 딱 빼내면 360도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360도의 배수,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가장 간단한 예를 들었지만은 실제는 이 베타라는 게 요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 회전해서 이쪽으로 왔을 수도 있고, 알파라는 것도 막 이렇게 한 1000번 회전해가지고 여기로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동경이 일치할 때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어차피 이 알파에서 베타를 빼면 0도가 되는 거지. 0도가 되는데 그게 360도의 배수 차이를 이루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다는 거. 그래서 동경이 일치할 때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게 좋아. 아, 얘네들의 차가 0도긴 한데 이게 한 바퀴 차이나 두 바퀴 차이나 세 바퀴 차이나 여러 바퀴 차이가 나니까 이게 붙는다. 이렇게 0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동경의 위치 관계는 좀 난이도가 있어. 이걸 자세히 설명하면은 여기만 한 30분 설명할 수 있거든요. 자세히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는데 조금 느낌만 살짝 보여줄게요. 그러면 동경의 위치가 반대일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가 반대일 때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베타다. 요게 이제 베타고, 요게 이제 알파에 해당되는 동경이다. 그러니까 알파에 해당되는 동경은 여기겠죠?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모양을 하나 생각해봐. 그럼 이 알파라는 각에서 이 베타만큼 이렇게 없애버리면, 내가 없애는 과정, 이게 베타만큼 이렇게 없을 수, 너무 많이 없앴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많이 없앴네. 그러니까 여기 원래 이게 알파였죠. 근데 이 베타만큼 잘라내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동경이 반대일 때는 알파와 베타의 차이가 180도로 이뤄요. 근데 이게 실제는 이게 간단한 단순한 모양이 아니라 여러 바퀴 회전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360도의 배수는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암기할 때 어떻게 암기하냐면 동경이 일치할 때나 동경이 반대일 때는 차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여기는 실제 0이 숨어있다라고 좀 생각하면 좋고 여기는 180도다. 이렇게 암기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약간 단순한 모양들을 이렇게 외워주는 게 좀 좋아요. 이게 좀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은데 조금 한번 해볼게요. 계속. 이번에는 동경이 X축의 대칭일 때, 어떤 두 동경이 X축의 대칭일 때. 자, 보세요. 요게 이제 뭐 베타다. 그리고 요게 뭐 알파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이게 알파. 그럼 여기가 베타면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베타잖아.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의 합이 360도의 배수를 이루는 거죠. 360도. 둘이 합치면 360도잖아요. 그래서 360도의 배수에 또 360도를 붙여야 되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 왜냐면 이것도 360도로 묶으면 끝내는 360도의 배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만 표현하고 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X축 대칭일 때나 이 두 동경의 합이 360도의 배수구나 라는 걸 조금 눈치채면 좋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좀 어렵지? 미안한데 이게 더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러면 너무 길어져요. 삼각함수가 강해 길어 좀 전체적으로. 자, 이번에는 알파와 베타가 Y축의 대칭일 때, 이렇게 Y축의 대칭일 때. 그래서 요게 이제 알파고 요게 베타다.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모양을 암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가 알파면 여기도 알파잖아요. 이게 알파. 그럼 알파 베타를 더하면 180도 차이, 180도네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합이 180도구나. 근데 360도의 배수는 그냥 붙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무조건 들어간다. 왜냐면 실제는 알파가 뭐 여기가 아니라 막 이렇게 막 여러 번 회전해서 여기가 알파, 베타도 막 이렇게 여러 번 회전해서 이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360도의 배수 관계는 계속 붙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마지막으로 y는 x에 관해서 대칭일 때. 이거 되게 재미없어요, 이거. 그래서 y는 x라는 게 딱 이제 뭐 정사각형으로 치면 이렇게 대각선 같은 거야. 그치? 그게 이제 알파, 이게 뭐 이제 알파와 베타가 서로 대칭일 때 어떤 게, 여기 이제 만약에 베타다. 이게 베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여기가 뭐 알파다. 이렇게 알파. 그렇죠. 근데 얘네 둘이 이제 이렇게 동경이 그 y는 x에 관해서 대칭일 때 여기가 베타면 여기가 베타거든요. 베타.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의 합은 90도인 거죠. 근데 360도의 배수는 그냥 기본적으로 붙는다라고 생각하면 단순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다 암기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암기를 굉장히 뛰어난 학생들은 이걸 암기하는 거고 나 같은 경우는 선생님도 암기를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하나 단순히 만들어서 유출을 하는 방법을 써요. 왜냐면 이 5개 중에 시험 문제가 하나 나오긴 하거든. 내신에서는. 수능에서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 5개 중에 뭐 나올지 몰라. 그래가지고 이걸 다 외운다라는 게 조금 만만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렇게 중요한 파트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이 일반각이, 그러니까 동경에 대해서만 잘 숙지하면 돼요. 여기 파트는 한번 해봅시다. 이제 문제 풀면서
다음 각의 크기를 360도의 배수 플러스 알파로 나타내라. 그래서 이제 알파는 360보다 작으니까 이제 특수각이라고 해요. 알파 값이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건 뭐 그냥 다 해봐야 되는데 마이너스 500도로 이렇게 나타내래. 그럼 360도 곱하기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720이잖아. 그럼 이 알파 자리에 저게 마이너스 500도가 돼야 되니까 220도가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에서는 알파는 220이구나. 자, 2번 마이너스 300도는 360도에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360도잖아요. 거기다 60도를 더한 거니까 알파는 60도가 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냥 다 하면 돼. 그래서 끝까지는 안 할게. 자, 5번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돼. 700도는 뭐 너무 쉬워. 이거 시험에 안 나와. 360도 곱하기 2 하면은 720이네. 그렇죠? 1일 수밖에 없네. 그리고 여기 340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알파가 340도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한번 해봐라 이거죠. 그래서 내가 뭐 여기서 강의할 때 많이 하는 말인데 쓸데리 없는 문제죠. 쓸데리 없는 문제. 자, 넘어가자. 저런 건 내신에도 안 나오고 수능에도 안 나온다. 이거 조금 어려워요. 자, 이 세타가 일사분면의 각이래. 세타가 일사분면의 각이라는 거는 이 세타가 일사분면의 각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0도와 90도 사이의 각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해서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타를 일반각 형태로 나타내면 360도의 배수 플러스 알파인데 여기 이제 알파인 거지. 그러니까 세타가 나타내는 각 중에 가장 작은 각인 거죠. 이 알파는 0도보다는 크고 90도보다는 작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나타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3으로 나누겠대. 그럼 3분의 세타는 120도의 배수 플러스 3분의 알파가 되죠. 3분의 알파의 범위는 0도보다는 크고 30도보다는 작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n이 정수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이게 정수니까 정수를 넣어보면서 3분의 세타가 존재하는 4분면은 그냥 무식하게 찾아주는 거예요. 자, n에다가 0을 넣어요. 그럼 3분의 세타와 3분의 알파는 일치하죠. 근데 3분의 알파는 0과 30도 사이래. 그러니까 뭐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뭐 여기 어디로 가는 거죠. 2를 넣었어. 그럼 이게 120도에다가 120도면은 여기 넘어가거든. 근데 120도인데 여기다 30도니까 150도 못 넘어가. 여기 뭐 어딘가 있겠지 여기. 자, 2를 넣어. 그럼 여기 2를 넣으면 240도에다가 이제 3분의 알파를 더하는 건데 3분의 알파는 0도와 30도 사이니까 이거의 범위는 240도보다는 크고 270도보다는 작겠죠. 근데 이게 0도, 90도, 180도, 270도잖아요. 그러니까 240과 270과 여기 어디론가 가는 거지. 자, n에다 3을 넣는 순간 이게 360도가 되죠. 360도는 한 바퀴 회전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그냥 원상태로 돌아온 거지. 그러니까 3분의 알파니까 다시 동경이 뭐 여기 어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려봤더니 3분의 세타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의 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뭐 무식한 문제지. 근데 애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를 이제 수학 문제라는 거는 이런 멘트가 나왔을 때 이런 거를 부등식이나 등식으로 식화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서 이거 풀어야지 이러면 못 푼다고요. 이렇게 부등식화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3번 가볼게요. 세타와 5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한다. 그럼 아까도 배웠듯이 5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360도의 배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세타의 크기를 구하라. 그럼 4세타는 360도의 배수. 여기서 이제 n이라는 건 정수라는 걸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세타는 4로 나누면 90도의 배수. 그래서 90도의 배수면서 이거인 거는 세타가 90도인 경우, 180인 경우, 270인 경우, 360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세타가 될 수 있는 건 90도, 180도, 270도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죠. 삼각함수의 일반각. 그래서 이제 삼각함수라는 거는 뭔가 시초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동경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